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의 현장을 덕분에 연구하게 됐고 이선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위기 극복이라고 돼 있는데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 완전히 성장에 돌입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서야 위기를 조금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협동조합을 일구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잘했던 기록이라기보다는 실패했던 그때의 경험들을 협동조합의 원칙으로 조금 분석해 보고 이후에 저희가 정말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길들을 좀 찾아 나가고 오류를 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연구고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되게 7년 전이죠.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규모가 좀 커요. 5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으고 1억 원을 모야만 설립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조합원을 모아서 같이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설립 이후에 한 3년 뒤쯤에 의료기관을 처음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게 1년 반 만에 저희가 폐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다시 1년 만에 다시 재개원을 하는 굉장히 스펙터클한 그 7년 사이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볼까. 조합 내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연구 덕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조직의 성격, 그게 협동조합이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점, 그리고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실 20, 30년 동안 의료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켜온 역사가 있고, 저희는 그 역사의 그 흐름에서 저희의 지역에도 그런 건강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로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격을 한번 다시 바라보는 거, 그리고 저희의 지역 사회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온 과정, 그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의 사례를 연구하는 게 더 좋을 것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각각의 지점들이 어디를 받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협동조합을 분석하는 데는 많은 틀이 있겠지만 저는 이 ICA에서 그 협동조합의 그 비전, 2020 비전 전략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좀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참여, 조합원들의 질 높은 참여를 통해서 협동으로 지속 가능한 특별한 경영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확실히 얻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어떤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여 자본도 끌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어떤 원칙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좀 특이하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비영리와 경영의 어떤 가치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성장했는가를 좀 지켜봤을 때,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문제를 정부가 풀지 못하고 영리기업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시민사회의 힘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간 이탈리아에서 계속 축적되어 왔던 협동의 경영의 어떤 경험을 또 하나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뭐 그 어떤 법률적 경제적 지원들이 다 하나가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자리를 잡은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게 좋았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의료협동조합이라는 곳을 연구한 어떤 과제를 가져왔어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같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25개 정도 있는데 그 협동조합들이 각기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성의료협동조합이 가장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을 분석했고 거기서 본 건 이제 의료인과 일반 소비자 조합원이 같은 조합원으로서 공동의 어떤 협력체를 이뤄내고 지역사회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들을 또 하나의 가치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회계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힘이 있다라고 분석해 놓은 것도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저희가 걸어온 길에 어떤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의료와 복지의 문제를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로 풀고 건강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 불평등의 문제를 없애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시민적 요구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빠르게 조합원들을 모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의료협동조합의 어떤 최초의 그런 설립의 어떤 형태를 보면 어떤 경제 조직으로서의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시민사회 조직으로서의 어떤 성격이 훨씬 더 강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건강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힘으로 건강한 힘으로 어떤 건강 카페 꿈담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내에 어떤 그 자치 조직 같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통해서 정말 재밌고 신선한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그런 통해서 형성된 것을 보면 그 유럽의 이탈리아에 형성된 것과의 과정을 비교해 보면 저희는 시민 조직으로서의 어떤 가치 생협도 있었을 텐데 그 경험 경영 경험을 이렇게 오는지를 잘 못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결성됐었던 초기가 사회적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졌던 바로 그때였어요. 2012년에 만들어지고 2013년에 저희가 결성을 했죠. 그래서 법률적인 토대나 어떤 경험들이 아직 막 되게 그 초기였던 그 단계에 저희는 좀 만들어진 조직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약간 경영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상태지만 시민적 요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료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협동조합의 경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익숙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초보 단계의 경영이 때일수록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때야말로 협동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했죠. 근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게 의료의 문제가 사실 우리가 원하지만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었는데 저희가 그걸 고용의 문제로 해결을 한 거예요. 고용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의료인은 또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저 협동에 대한 이해를 좋죠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어떤 질 높은 협동을 이루는 데는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어떤 협동의 가치를 자꾸 얘기만 하고 의료인은 전문가로서의 자기 권위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 게 있었어요. 뭐 친절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해결하기보다는 갈등하는 구조가 더 만들어졌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느꼈냐면 경영 초기일수록 갈등이 있을 때 협동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그 저희 내부에서도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또 공간을 이동하는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소수자 의견이 나왔을 때 또 어떤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그걸 결정을 했고 나름 저희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소수 의견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상처들이 좀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협동의 균열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게 잘 개선되지 못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폐원이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가 또 폐원을 한 이유는 이 조직에 끌려다니다가 저희 조직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위기를 지금이라도 막는 것이 결국은 폐원이었어요. 경영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참여의 부분, 협동의 부분이 미숙하고 균열된 형태였기 때문에 경영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원이라는 걸 맞았다는 걸 또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힘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뭐 차별화된 협동조합 경영도 어려워졌고 지역사회 기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워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냐. 대개는 의료기관이 이렇게 경영을 어렵게 되면 다시 할 수 없겠구나라고 속으로는 다들 생각하고 계셨는데 저희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힘이 한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 경영의 실패를 같이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다시 이걸 통해서 결집이 좀 됐죠. 그 결집이 될 수 있었던 그 협동의 과정들이 또 있는데 일단은 조합원과 함께 경영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경영이 위기가 올 때까지 사실 미숙한 경영의 어떤 임원진들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극복하는 힘을 조합원과 함께 찾자 해서 결국 몇 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 8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여한 경영 평가회도 갖고 그렇게 통해서 조합원들과의 신뢰도 좀 다시 회복하는 계기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저희가 또 마라톤 대회도 열면서 처음으로 마라톤에 참여하면서 서로 협동의 그런 어떤 가치들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건강 카페 꿈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밥상 나눔을 계속해서 따뜻한 우리의 공동체는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들을 지속해 나간 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료협동조합이 성장하기 위해선 의료인과 조합원이 같이 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시민의원을 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서로의 어떤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합 내에서 어떤 그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럴 수는 없었지만 그 중에 10% 15%의 조합원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지지해 준 부분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의료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함께 참여했어요. 병원이 조금 병원이 폐원하긴 했지만 저희 내부에 또 의대 교수인 분이 있으셔서 그분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무료 의료봉사까지 하면서 부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의 어떤 성과들을 좀 이뤄내면서 지역사회 신뢰도 조금씩 쌓여 나갔던 것, 그런 어떤 믿음들이 생겼고, 저희의 가치에 동의하는 이제 의료인을 만나서 다시 개원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기가 있었고 다시 극복해 가는 과정에 현재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낸 것이 정말 그 수기민주주의, 질 높은 참여, 정말 조합원들의 경영 참여가 얼마나 되게 중요한지를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것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경영이 되기 위해선 정말 그런 신뢰 구조와 그런 그 갈등과 위기를 협동의 힘으로 극복하는 경영의 어떤 그 경험들,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어떤 저희의 신뢰를 얻는 움직임 속에서 저희 조합의 정체성이 지금 하나씩 지역사회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다르게 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역사회나 정부의 어떤 지원 체계, 그리고 어떤 의료와 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민관 협력의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가는 길,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저희 의료협동조합을 지켜주는 힘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이제 결론들을 얻고 이 연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런 결론을 얻고 저도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